제가 경상도 대구시 군위군 우모면에서 살고 있는데요. 밤에 자다가 오줌 마려워서 오줌 싸러 밖에 나오면요,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달이 밝게 뜨면 별이 잘 안 보이고요. 달이 없을 때, 그음날 밤에 하늘에 구름이 없을 때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오줌도 갈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식으로 압니까? F는 MA. 이거 우리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처음으로 배우잖아요. 이 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압니까? 그러면 이 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압니까?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필드 방정식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의 필드 방정식은 이 뉴턴의 방정식과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던 F는 ma, 뉴턴의 세컨드 로 오브 모션 그래갖고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면 힘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른 말로 힘이 발생하면 그 물체가 가속도를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또는 3학년 때 배웁니다. 이 식이요, 이 식과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필드 방정식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뉴턴 방정식과 같은 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힘을 받으면, 외부에서 F라는 힘을 받으면 그 물체는 가속도 운동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 힘의 크기는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크기라는 건데요. 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 뉴턴 방정식이 어떻게 해서 아인슈타인의 필드 방정식과 같은 식일까요? 어렵죠? 이 식에서요, 이 식에서 오른편의 이 항은요, 에너지 분포를 나타냅니다.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고요. 이 왼쪽 식은 우주 공간에서 공간의 변화량,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가, 공간의 공률을 나타냅니다. 이 왼쪽 식은 우주 공간에서 공간이 얼마나 변형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 공간의 공률이 얼마인가를 나타내고, 오른편 식은 그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공간에서 에너지 분포의 크기는 그 공간의 찌그러진 정도,
곡률의 정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 식은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필드 방정식이고요. 이 식은 중학교 때부터 배워온 뉴턴 방정식입니다. 이 두 식이 같은 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잠시 후에 이 식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식 존나게 어렵습니다. 이 식 존나게 어려운 식이고요. 잠시 후에 이게 왜 어려운 식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메비우스 띠라고 처음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 메비우스 띠라는 걸 처음 만들어 보고요. 이거를 처음 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메비우스 띠에 구멍이 몇 개 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 구멍에다가 막대기를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구멍이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이 병은 클라인 바틀이라고 하는데 이 클라인 바틀에는 구멍이 몇 개 있을까요?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도 클라인 바틀이고요. 이것도 클라인 바틀입니다. 이 클라인 바틀에 구멍이 몇 개 있나요? 여기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구멍이 두 개 있죠. 그죠? 이 클라인 바틀에 구멍이 두 개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메비우스 띠인데요. 여기에 구멍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막대기를 꼽을 수 있으니까 구멍이 하나 있을 것 같잖아요. 구멍이 하나 있을까요? 이 클라인 바틀에는 구멍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에 분명히 구멍이 하나가 있죠. 그죠? 여기에 막대기 꽂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진짜 그럴까요? 제가 챗 GPT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How many holes does a Möbius strip have? or does a Möbius strip have a hole anyway? 여기 대답을 보면요. 챗GP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A Mobius strip is a one-sided, non-orientable surface, but whether it has a hole depends on how you define a hole. 1. In topology, homotopy and homology sense, a Mobius strip is homotopy equivalent to a circle, i.e., a 1D loop. This means it has a single fundamental loop but no holes in the sense of higher dimensional voids. Its Euler characteristic is 0, since it has one face, one edge, and one vertex in a simplified sense. In homology, it has a single non-trivial first homology group, one independent loop, meaning it behaves like a punctured disk. 2. In common intuition, like a donut or a torus. A Mobius strip is not like a torus, which has a central hole, or a sphere with a hole. It has an edge, but no true enclosed hole. Conclusion. If you consider a hole to be something like the hole in a torus, then a Mobius strip does not have a hole. If you define a hole as a topological feature preventing the surface from being simply connected, then it has a loop-like structure, but no actual missing region like a punctured plane. So, a Mobius strip has 0 holes in a traditional sense, but it has a single non-trivial loop in its topology. 간단하게 말해야 메비우스 스트립에는 zero holes, 구멍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챗GPT 답변이 메비우스 띠에는 구멍이 없대요. 챗GPT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민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 제미니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미니도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이거 제미니가 대답하는 거는 조금 헷갈리는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Does a Möbius strip have a hole in the context of mathematical topology? 수학의 위상학적인 관점에서 메비우스 스트립에 구멍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When discussing holes in the context of mathematical topology, it's crucial to be precise. The concept can differ from our everyday understanding. Here's how it relates to a Mobius strip. Topology and holes. In topology, the idea of a hole is often tied to concepts like genus and boundary. The genus of a surface relates to the number of handles it has. A sphere has genus 0, a torus, donut shape, has genus 1. Boundary refers to the edges of a surface. A disk has one boundary, a sphere has no boundary. Mobius strip specifics. A Mobius strip has one boundary. This boundary is a single loop. The most important topological feature of a Mobius strip is that it is non-orientable. This means it has only one side. It is accurate to say that it has one boundary loop. Therefore, in topological terms, while it is not accurate to say it has a hole like a hole in a piece of paper, it does have a single boundary, which is a key topological characteristic. Key takeaway.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holes, topology emphasizes properties like orientability and the nature of boundaries. The Mobius strip is significant for its non-orientability. In essence, while it might seem like it has a hole, in a general sense, in the precise language of topology, its defining characteristic is its single boundary and its non-orientability. 이걸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었으면요. In essence, 근본적으로 it might seem like라는 말은 뭐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It has a hole in general sense. 일반적인 관점에서 it might seem like it has a hole. 구멍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구멍이 없다는 뜻입니다. In the precise language of topology. 위상학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its defining characteristic is its single boundary. is라는 것은 메비우스 띠를 말합니다. 메비우스 띠를 정의하는 특성은 its single boundary, 테두리가 하나이고 its non-orientability,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방향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요, 면이 앞과 뒤가 없다는 용어입니다. 면에서 앞과 뒤,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보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it might seem like it has a hole, 구멍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상학의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single boundary, 테두리가 하나 있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테두리가 하나 있다는 뜻이고요, 구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챗 GPT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챗 GPT도 A Möbius strip has zero holes in traditional sense. 전통적인 의미에서 메비우스 띠에는 zero holes, 구멍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It has single non-trivial loop in its topology. 위상수학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루프가 있을 뿐이지 구멍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비우스 띠에는요, 구멍이 없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기에 분명히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요, 클라인 바트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클라인 바트를 잘 관찰해 보세요. 여기 분명히 구멍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클라인 바트에서
이 구멍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손잡이에다가 막대기를 꽂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여기에 또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여기에 또 구멍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라임 바틀에는 제가 구멍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챗GPT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How many a typical climb bottle holds a typical climb bottle has? 그러니까 표준적인 일반적인 클라임 병에 구멍이 몇 개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 답변을 재생해 보겠는데요. A typical Klein bottle is a non-orientable surface, but whether it has a hole depends on how you define it mathematically. Topological perspective. A Klein bottle can be constructed by gluing together two Mobius strips. It has no boundary, unlike a Mobius strip, which has an edge. It is homotopy equivalent to a circle, just like a Mobius strip. This means it has one non-trivial loop, but no higher dimensional holes. Its first homology group suggests it has one independent loop. Its Euler characteristic is 0, indicating no enclosed holes like a torus. Comparing with other surfaces, a sphere has 0 holes. A torus has 1 hole, its central void. A 2-hole total torus has 2 holes. A Klein bottle is not a torus because it is non-orientable, but it behaves similarly in some ways. 3. Answer. If you define a hole as a torus-like void, a Klein bottle has 0 holes. If you consider a hole in terms of independent loops in topology, it has one fundamental loop, like a Mobius strip. If embedded in 3D, a Klein bottle self-intersects, but in 4D space, it can be smoothly embedded without self-intersection. Thus, a Klein bottle has 0 holes in the conventional sense, but it has a non-trivial topology like a Mobius strip. 놀랍지 않습니까? A Klein bottle has 0 holes in the conventional sense. 전통적인 의미에서 Klein bottle에는 0 holes, 구멍이 없대요. But it has a non-trivial topology like a Möbius strip. 메비우스 스트립처럼 non-trivial topology, 결코 non-trivial, 간단하지 않은 위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Klein bottle에는 제로 홀, 구멍이 없대요. 분명히 이 그림을 보면 이 손잡이에 구멍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여기 입구에 구멍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분명히 구멍이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챗GPT는 구멍이 없대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로 돌아버리겠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고 이 손잡이에 막대기를 꽂을 수 있잖아요. 이 바닥에 또 구멍이 하나 있고 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챗GPT는 구멍이 없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저희 하트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버렸어요. 그래서 클라인 바틀에는 3개의 구멍이 있어요. 손잡이에 구멍 하나, 클라인 바틀 입구에 구멍 하나, 그리고 내 마음에 구멍 하나, 이렇게 해서 클라인 바틀에는 구멍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클라인 바틀에는 구멍이 없대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 식을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식은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아인슈타인 필드 방정식입니다. 이 식에서 우변은 에너지 분포 또는 에너지 밀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에너지 밀도 또는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고요. 이 좌변은 그 공간의 찌그러짐, 즉 공률을 나타내는데요. 다른 말로 우주 공간에 에너지가 분포하고 있으면 그 공간이 찌그러진다는 뜻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필드 방정식과 이 뉴턴의 제2법칙이 같은 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같은 식이 될까요? 챗 GPT에게 물어보겠습니다. Derive Newton's second law of motion from Einstein's field equations.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냥 TTS로 재생해 보겠습니다. Deriving Newton's second law of motion, MathBF F, M MathBF A, directly from Einstein's field equations of general relativity is highly non-trivial because Einstein's equations describe gravity as the curvature of spacetime rather than as a force. However, in the weak field limit, where gravity is weak and velocities are small compared to the speed of light, Einstein's equations reduce to Newtonian gravity, from which Newton's second law can be recovered. Step 1. Einstein's field equations. Einstein's equations relate the curvature of spacetime, expressed by the Einstein tensor G nu, to the energy and momentum of matter, expressed by the stress-energy tensor T mu nu. G will frac 8 pi g C4 T mu, where G mu nu, R mu, dice frac 1 2 G mu R is the Einstein tensor, R mu nu is the Ricci curvature tensor, R equals G mu R mu nu is the Ricci scalar, G mu nu is the metric tensor, T mu nu is the energy momentum tensor, G that is the gravitational constant, C is the speed of light. Step 2. Weak field limit and Poisson equation. To derive Newtonian mechanics, we assume the weak field approximation, where the metric is close to the Minkowski metric G mu nu approx eta nu plus H mu nu, and the gravitational field is static. In this limit, Einstein's equations reduce to Poisson's equation for the gravitational potential, phi, nabla 2 phi equals 4 pi g, arrow, where phi is the Newtonian gravitational potential, rho is the mass density. This is exactly the classical Newtonian equation for gravity. Step 3. Recovering Newton's second law, from Poisson's equation, the gravitational field acceleration is given by math g minus nabla phi. For a point mass m, this gives the familiar Newtonian gravitational acceleration. Math b, minus frac gm r pat r. Since force is given by the gravitational force law, math bf f equals frac gm r2, which is precisely Newton's second law, f. Our conclusion, Einstein's field equations fundamentally describe gravity as spacetime curvature rather than a force. However, in the weak field, low velocity limit, they reduce to Poisson's equation, which is the foundation of Newtonian gravity. From there, Newton's second law naturally emerges as the relation between force and acceleration in a gravitational field. Thus, while Einstein's equations do not directly contain Newton's laws, they reduce to them in the appropriate limit, confirming Newton's second law as an approximation of the deeper relativistic theory. 제가 다시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이 뉴턴 방정식을 처음 배우고요. 고등학교 가서 또 한 번 배우고요. 대학 가서 또 배우는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 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이 식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질량은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요. 가속도는 공간을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한 겁니다. 이 가속도는요, 공간의 찌그러진 정도, 곡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는데요. 이 식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진짜 알고 있는 건지. 다시 챗 GPT로 돌아왔고요. In your previous response, you equated the acceleration A to G, which is
related to the curvature of the surrounding space. 제가 이걸 또 재수행시키면 오래 걸리니까 요 결론 부분만 간단히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You are absolutely right. When we equate acceleration A with the gravitational field G, we are implicitly recognizing that motion under gravity is due to the curvature of space-time. The fact that A comes from, 이게 크리스토펠 심볼입니다. means that Newton's second law is a manifestation of space-time curvature in classical limit. 다른 말로 말하면 가속도는 시공간의 공률이다. 이런 뜻입니다. Newton's second law is a manifestation of space-time curvature in classical limit. 뉴턴 방정식은 space-time, 시공간의 curvature, 공률, 찌그러짐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뉴턴 방정식은요, 이 A가 공간의 찌그러짐 정도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M은 질량이고요. 이 질량은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속도 A는 물체가 운동하는 공간의 찌그러짐 정도, 그 공간의 공률과 관련이 있고요. M은 그 공간에서 에너지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 M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와 등가, 이퀴벌런트 하기 때문에 공률의 찌그러짐 정도, 커버처와 에너지의 분포를 곱한 게 힘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우고 대학 가서 또 배우는데 이 식을 진짜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데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게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안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아인슈타인의 필드 방정식으로 왔는데요. 이 식을 처음에 공부하면 좀 압도됩니다. 존나게 어렵게 보이고요. 존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이 식을 막상 알고 나면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설명하고 말 것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명확하게 안다고 생각했다가 씨발 내가 이거 아는 거 맞긴 맞아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알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이 우변은요 에너지 분포를 나타내고 좌변은요 그 에너지 분포가 있는 공간의 찌그러짐 정도 공률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공간에서 에너지 분포가 있으면 그 공간이 찌그러진다 이 뜻입니다. 알고 보면 별거 없는데 모를 때는 죽어도 모르겠고요. 내가 알 것 같으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요. 그럴 때는 그거를 갖고 놀면 됩니다. 이 식을 갖고 놀면 이 식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갖고 놉니까? 실제 값을 넣어서 문제를 풀어봐야죠. 근데 이거를 풀라 그러면요. 가장 식을 간략하게 세웠을 때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개의 연립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연립미분 방정식이 2차 미분 방정식이고요. 2차 미분 방정식이 27개가 나옵니다. 가장 간략하게 만들었을 때.
이게 텐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필드 이퀘이션즈 복수로 쓰잖아요. 이퀘이션즈. 이게 식이 하나가 아니고 가장 간략하게 만들었을 때 27개의 식이 하나로 통합돼서 표시한 것 뿐입니다. 27개로 된 열리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4차 미분이 들어갑니다. 각 식 하나하나가 4차 미분을 통해서 식을 세우게 되고요. 4차 미분하게 되면 데이터 타입 더블로도 정밀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푸는데 알고리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배 정밀도 더블로도 열리 미분 방정식을 풀기가 어려워요. 정밀도가 문제가 돼서 식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려고 제가 열심히 만든 게 GMP 라이브러리고요. GMP 라이브러리를 C++로 변환한 거고요. 이 열린 미분 방정식을 풀 때 필요한 게 FFT입니다. 이 FFT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푸어리어 트랜스폼입니다. 푸어리어 트랜스폼은 수학적 이론의 바탕이고요. 이거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FFT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FFT 알고리즘 정말로 쉽습니다. 정말로 쉽고요. 알고 나면 쉽고 모르면 존나리 어렵습니다. 알고 나면 너무 쉽고요. 모를 때는 존나리 어렵습니다. 뒤로 까무러칠 정도로 어렵습니다. 알면 너무 쉽고요. 이 FFT 알고리즘을 다른 사람한테 올바르게 가르치려면요, 책 1000페이지 한 권을 써도 모자릅니다. 수학적인 이론도 알아야 하고 컴퓨터 알고리즘 구성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수학적인 이론도 알아야 하고 컴퓨터 알고리즘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적인 것만으로는 구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부터요, 이 FFT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이걸 구현하려면 푸어리어 트랜스폼, 이 이론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일단 수학적인 이론이 바삭하게 정립되어야 FFT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이론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푸어리어 트랜스폼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FFT 알고리즘을 배워도 써먹지를 못해요. 제가 설명하는 수학적인 이론은 보통 책에 잘 안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을 위주로 많이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이론을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핵심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푸어리어 트랜스폼 또는 FFT에 관련된 책이 많은데요, 그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 핵심을 빼먹어 버리기 때문에 FFT 알고리즘 또는 푸어리어 트랜스폼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수학적 이론이 바탕이 안 되면 알고리즘을 구현해도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학적인 이론과 알고리즘을 동시에 설명하는데 책에 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동영상부터요. 직렬로도 구현할 거고요, 패러렐로도 구현할 겁니다. 직렬로 구현할 때는, 그러니까 CPU 기반으로 구현할 때는 정밀도 제한이 없는 존나리 정밀한 10진수 100짜리, 10진수 200짜리 그 이상의 정밀도로 계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 거고요. 이거를 GPU에서 시클로 병렬로도 구현할 겁니다. 위상수학을 처음 공부해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책을 읽어도 책의 내용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요,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 모르겠고요.
일단 책을 읽어서 책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처음 메비우스 띠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거 보세요. 분명히 구멍이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에 짝대기를 꽂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구멍이 없대요. 홀이 없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클라인 바틀에서요. 분명히 여기 짝대기를 하나 꽂을 수 있고요. 요 핸들 손잡이 사이에 구멍 하나 있잖아요. 짝대기 꽂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바닥에도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분명히 구멍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챗 GPT에 물어봤더니 구멍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갖고 이 클라인 바틀에 구멍이 3개가 있다고 제가 어떤 지인한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챗 GPT는 구멍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구글에서 나온 제미니에서도 구멍이 없다고 말하고요. 사실은 제가 장난을 좀 쳤어요. 말장난을 좀 쳤다고. 홀, 구멍이라는 용어는요, 위상수학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상수학에서 홀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홀이라 그러지 않고 지너스라 그래요. 위상수학에서는요, 구멍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지너스라는 용어를 써요. 지너스는 구멍이 아니고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통해 정의가 돼요. 이거는 non-orientable surface고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는, 앞면과 뒷면을 구분할 수 없는 non-orientable surface고요. non-orientable surface용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방정식을 사용해야 지너스가 계산되는데 그걸로 계산해보면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구멍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게 구멍이 몇 개냐고 설명을 하니까 챗 GPT가 엉뚱한 답을 주는 겁니다. 지너스는 1로 나오고 구멍이 몇 개냐고 물으면 어떨 때는 하나 있다 그러고 어떨 때는 0개 있다 그러고 엉터리로 대답해요. 이 클라인 바틀도 마찬가지예요. 이 클라인 바틀은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공면이에요. 이 클라인 바틀에 구멍이 몇 개냐고 묻는 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위상수학에서 구멍, 홀이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정의하지 않아요. 지너스가 몇 개냐고 물어야 돼요. 지너스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는 앞면과 뒷면 또는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할 수 없는 non-orientable surface, non-orientable surface용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있고요.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는 orientable surface용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있어요. 그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적용해야 지너스를 계산할 수 있고요. 위상수학에서는 구멍이라는 말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너스를 계산해보면 2가 나와요. 위상수학을 처음 공부해보면 책에서 또는 수학 교수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위상수학에는 구멍이란 용어 자체를 정의하잖아요. 지너스라고 물어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말장난을 친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처음으로 공부할 때 용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용어를 확실하게 알고 나면 별거 없어요.